안녕하십니까. 퀴트린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3월의 체크리스트, 학원 강사용 3월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2월의 체크리스트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3월 체크리스트는, 이제 개강을, 방학가 끝나고 이제 정규반 개강을 대부분 하는 시점에서 체크해 볼 것들 좀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들은 전부 다 일단 고등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연차가 되신 선생님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리스트 중에서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추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작을 합니다. 자, 하여튼 내용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3월 개강반 체크하셨습니까? 자, 3월 개강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내신반 개강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개강을 하실 거고, 순차적으로 지금 개강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수능 하시는 분들은 방학강에서 엮었던 아이들은 이제 3월 달에 그 반 그대로 가겠지만, 가는 분들도 계시고, 특강을 추가로 하셨던 분들께서는 정규반으로 흡수해서, 개강을 하실 겁니다. 자, 개강을 하셨을 때, 저는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강사들이. 등록 경로 확인입니다. 자, 기존에 내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그대로 왔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신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어떤 걸 보고 나한테 들어왔나, 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강사가 스스로 노력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학원에서 광고한 거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르쳤던 학생의 친구가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님이 소개를 시켜줬을 수도 있고, 내가 만든 블로그 페이지를 보고 왔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 출연했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록 경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친구가 추천했다든지, 학교의 전단지를 보고 왔다든지. 자, 이 등록 경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신규생이 들어왔을 때. 그래야 선생님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있는 학원에서 어떤 홍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본인이 홍보를 했다는데 그걸 보고 한 명이라도 들어왔다 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이 듣고 들어왔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홍보 수단들은 대체로 누적이 돼서 쌓이거든요. 이 효과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 아니면 블로그를 한다 라고 치면은 그거에서 첫 번째 포스팅을 하고 영상을 올렸을 때 그걸 보고 등록한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보고, 전단지도 보고, 설명회도 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또는 그걸 보고서, 이 사람 진짜 전문가인가 해서 그 채널이나 그 블로그를 검색해봤는데,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그러면 진짜 전문가인가 보다. 라고 해서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라서 쌓여야 됩니다. 이런 온라인 베이스의 홍보 수단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소개가 많은지, 내 브랜딩이 돼 있는지, 아니면 학원에서 모아준 건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랑 간단하게 1대1 상담도 좋고요. 인원수가 적으면, 아니면 설문지도 좋고 해서 등록 경로를 확인하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수업 관련된 걸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에 자, 이렇게 학생들이랑 물어볼 때 타과목 시간표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특정 학원의 특정 수학, 제가 영어면 특정 수학학원이나 특정 국어나 특정 과학학원이랑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것들 시간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원에 대한 평도 학생들한테 잠깐 물어볼 수도 있고, 내 시간표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신규생이 들어오면은 이전 학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학원. 같은 과목 얘기하는 거 같은 과목. 제가 영어니까, 영어학원 너 그 전에 만약에 고1에서 들었다. 너 방학 때 어디서 수업했니? 그럼 중학교 때 어디서 수업했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들의 히스토리가 어느 학원에서 옮겨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동기부여 때문에 이렇게 학원을 옮겼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전 학원 물어보는데 이때 팁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학원 좋다고 얘기했어요. 겨울방학 때 요 옆에 경쟁학원에 있었다. 거기 잘 가르친다고 들었다. 잘 갔다 왔네.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고객의 선택은 항상 옳기 때문에 일단 내가 칭찬한다고 나쁠 거 없잖아요. 나한테 이미 왔으니까. 또는 어디 있다가 왔다 그러는데 거기도 그 반이 있는데
왜 나한테 왔니? 라고 하는 거, 거기서 뭐가 좀 아쉬운 게 있으니 거기 잘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라고 하는데 어떤 게 좀 잘 안 맞았니? 라고 해서 물어보고 학생의 개인 성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별 반을 하는 경우에는 반, 담임, 동아리 조사, 학교에 몇 반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누군지 물어보세요. 무슨 과목인지. 그 다음에 동아리 어떤 거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개강해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특정 반 애들이 나한테 쏠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담임 선생님이 세특을 잘 써주냐 안 써주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조사를 해봐가지고 누적된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고요. 담임 선생님 성향이나 이런 것도. 동아리 같은 경우도 특정 동아리에서 저는 그 한 학생을 가르쳤는데 이 학생이 목동에서 처음 가르쳤던 학생인데 맨 처음 그 과외로 가르쳤습니다. 과외로 가르쳤는데 이 학생이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그 학생 후배들을 그 동아리에 있는 후배들을 싹 다 데리고 왔어요. 여고였는데 싹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동아리도 조사합니다. 뭐 동아리가 대입에 중요하고 이래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조사해놓고 그 엑셀이나 이런 데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에 열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강반 할 때 이런 거 추가적으로 체크하면 좋다. 당연히 학생 수준도 체크하고 얘네들 나랑 레벨이 맞나 나랑 성향이 맞나 이런 것도 체크하고 학부모 성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건 원래 하고 계실 테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수업을 하고 나서 체크를 해볼 것들. 학생 수준 평가 하시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딱 첫 수업 해보면 우리가 감이 오잖아요. 애들이 반응이 너무 좋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 또는 애들이 반응이 이때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내 수업이 어렵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첫 수업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물어볼 수도 있고 요새는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이런 걸로 온라인으로 탈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앱 링크를 통해 가지고 요거 평가 좀 한번 해줄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학생들 수준 평가인데 요새 대체로 제가 듣는 말들은 뭐냐면 작년보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이거 매년 듣는 것 같아요. 매년 듣는 것 같아요. 자, 평가해 보시고 자, 첫 번째 과제 수행 정도랑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이 과제의 난이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신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공부해야지 점수가 나온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과제를 줄 텐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 간단한 정도의 그 많고 적고 어렵고 쉽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이 잘 따라오나 아니나 이런 거. 첫 번째, 맨 첫 수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학생 피드백을 수집을 합니다. 학생들 수준은 이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수준이나 아이들 이제 복습을 잘해왔나 이런 거 테스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이런 걸 해서 피드백 수집을 할 수 있죠. 첫 수업 이후에 관련된 겁니다. 매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부모 상담은 한 번은 꼭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이죠. 온라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학부모 상담할 때 뭐 줌으로 하셔도 되고, 어머님이 부담스러워 한다 라고 하면 보통 전화로 많이 하니까 전화를 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건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데, 부모님들이 뭐 첫 수업 상담 때문에 학원에 오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이 됐던, 그럼 오프라인에선 유선이 됐던 학부모 상담을 위에 있는 세 가지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이때 목적은 뭐냐면 학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전화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강사 이미지도 좋아져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조금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쉽게 느끼는 것 같아. 자꾸 딴짓하고 그러는데 문제 풀고 하는 건 다 맞았어. 그러면 전화해서 어머님 얘가 이전 학원에 여기 있었다는데 반이 어느 정도 반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 수준보다 조금 쉽게 했던 첫 수업이라 쉽게 했더니 학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집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동시에 수학은 어떤가요? 타과목도 한번 물어보고 집에서 태도는 어떤가요? 엄마랑 관계는 어떤가요? 애가 성실한가 아닌가? 어머니 걱정은 뭔가?
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학부모 상담을 하는 게 학부모한테 나라는 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강사로서 학생한테 이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어머님들께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는 학부모 상담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느 한 4년 차인가? 그때 이후로는 학생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도대체 어떤 성장 과정과 배경을 갖고 여기에 왔길래 얘가 이러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잔머리 잘 쓸 것 같아. 그러면 어머니한테 한번 확인해보고, 또는 집에서 제대로 안 할 것 같아. 그럼 또 어머니한테 확인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막 물어보다 보니까 심심하면 애 4살 때부터 막 성장 환경 뭐 이런 거 듣고 있어요. 근데 학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실 피드백도 있어요. 상담실이 있는 데에서는 상담실에서 혹시나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첫 수업 하고 나서 어머님들 학생들 피드백이나 이런 거 오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달라고, 그냥 거르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알려달라고. 바로바로 고칠 테니까 라고 해서 상담실 쪽에 들어가는 피드백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머님들이 강사랑 대화할 때는, 강사랑 전화로 대화하든 아니면은 만나서 오프라인 상담을 하든 할 때는요, 굉장히 우아하고 절제된 언어로 대화를 하십니다.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로 대화를 하죠. 하지만 상담실에는 막 질러버리는 어머님들 굉장히 많고요. 서운한 거 다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얘기하고, 강사한테 차마 요구하지 못하는데 상담실에는 요거 때문에 아쉽다라고 막 다 얘기하고, 그래서 상담실에는 좀 거르지 않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담실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내가 전달받는 게 아플 때도 있겠지만 이거 다 내가 수업한 거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실 피드백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나는 주관적이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면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들어봐야죠. 그래서 첫 수업 이후에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첫 수업은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업 원래 떨리잖아요. 저도 떨리던데 오랜만에 첫 수업 저번에 들어갔더니. 네. 자, 그래서 완벽한 첫 수업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던가 라이브를 하던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참가하신 선생님들의 의견도 얘기도 막 듣고 싶고.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통해 가지고 내가 미리 세팅을 해놨던 강의 스타일, 강의 시간 배분, 학생 관리 방법, 교재의 난이도, 과제의 난이도, 테스트 난이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내가 엄청나게 학생들 잘 가르치고 싶어 갖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더라도 이 준비한 게 학생한테 안 맞아버리면, 내가 만난 학생들한테 안 맞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유연한 태도로 선생님들이 준비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표지를 다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인쇄해서 보내놨는데. 그죠? 그런 거 말고 조금씩 그 피드백 들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업할 테니까 맞으면 여기 있고 싫으면 나가 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는 선생님들은 언제나 이렇게 내리꼽습니다. 1타급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1타급 선생님들이 하락을 할 때 이제 저 정상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 대체로 어떠냐면 본인의 강의 스타일과 강의하는 방법, 학생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교재 만드는 방법 이런 기준들이 너무 절대값이 돼가지고 안 바뀌는 상황이 돼서 여기에 안 맞으면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인드가 내 무의식 속에 이렇게 박혀있는 것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러면 거의 6개월 안에 아이들이 반토막 반에 반토막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 조절 조금씩. 자, 마지막으로 3월 달에 제가 자주 본 강사들의 실수들입니다. 저도 했던 실수들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겨울방학 끝나면서 긴장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수학 과목이 이게 좀 심한데요. 상대적으로 타과목 선생님들은 학교별 반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좀 강의의 텀이 짧기 때문에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모집하는 거 관련돼서 이 3월 모집을 잘해야지 내가
1년은 잘한다라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박혀 있는데,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별 반을 거의 하는 학교들이 거의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레벨별로 쭉 가기 때문에 학생이 뭐 방학 때 들었던 학생들 마음에 들었으면 쭉 같이 가는 거지, 뭐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서 겨울 방학 때 빡세게 하잖아요, 수학 선생님들이. 뭐 9 to 10, 10 to 10 막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하고 나서 특강 끝났다 그러고 마인드가 싹 풀렸다가 다시 3월에 복귀했을 때 긴장이 너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지속반이라면 방학 때 했던 정규반이 그대로 3월에 지속되는 반인데, 학생이 방학 때 들었던 학생이 3월에 나갔다 그러면 비상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집이 멀어서 방학 때만 잠깐 학군지에 와서 수업하다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누구나 인정할 만한 퇴원 사유가 아닌데 계속 나랑 방학 때 같이 했는데 얘가 3월 달에 나갔다 라고 하면은 뭔가 본인의 수업 스타일을 바꿀 만한 시기가 되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끝나서 너무 긴장이 풀리는 경우 3월 달이 사실상 내신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최고로 중요할 텐데, 이때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원래 하던 패턴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나중에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다음 3월 개강 인원과 종강 인원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능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3월 모평 점수가 수능 점수다. 뭐 그런 가능성이 높죠. 예전에 뭐 퍼센트 봤더니 등급 변화율 봤더니 그 중에 한 60 몇 퍼센트는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3월에 1등급, 올 1등급 맞으면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3월에 올 5등급 받았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제 대학 못 가 이러고, 나는 논술을 해야지 이러고. 자, 그래서 3월 개강 인원이 종강 인원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3월에 모집이 잘 됐어. 야, 나는 됐다. 야, 나는 됐다. 더 긴장하셔야 돼요. 더 긴장하셔야 돼요. 거꾸로 3월에 모집이 몇 명 안 돼. 신규 진입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모집이 별로 안 돼. 또는 예상보다 적어. 라고 하면, 그러면 스타팅 포인트가 좀 낮으면 나중에 올리면 되죠. 언제든지 기회는 옵니다. 학생들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움직이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곁다리 얘기지만, 제가 학원에 있을 때, 제가 지금 원장으로 있는 학원에 강사로 있을 때부터, 강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원장님들이 항상 어떤 거를 가장 큰 지표로, 강사평가의 지표로 봤냐면, 퇴원율이었어요. 얼마나 유지를 많이 하냐. 그래서 매번 회의할 때마다, 당시에는 매주 월요일 2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할 때마다, 거기 당시 원장님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퇴원율, 요번 주 1위는 누구? 잘한 사람만 얘기해, 잘한 사람. 퇴원 제일 적었던 강사 누구 있다. 박수. 막 이런 거 하고, 강사평가도 다 그 퇴원율로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 별명이 선동열이었어요. 방어열 좋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최동원이 한 명 있었는데, 수학과에. 그분은 지금 현재 시대인지에서 수업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유지율을 많이 봐요, 유지율을. 제가 원장이 된 다음에도 학교별반 하는 내신하는 선생님들을 평가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3월달 인원과 9월달 인원을 비교를 해요. 3월달 인원과 9월달 개강 후 인원을 같은 반에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얼마나 많이 남아있냐 이걸 봐요. 남아있냐. 신규가 몇 명 들어갔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잘해서 학생들이 친구 데리고 왔은 경우, 이런 훌륭한 경우들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모아서 한 경우들도 있고, 학원에서 뭐 상담실 통해 갖고 한 경우들도 있고, 입시 소장님이 저 수업 들으면 도움 됩니다 라고 해서 유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신규, 퇴원 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데, 딱 3월 달에 처음 들어왔던 애들이 9월 달에 얼마나 많이 남았냐, 이걸 제일 먼저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거, 두 개 본다 했잖아요. 두 번째로 보는 거는 2학년 때 내신반의 인원수입니다. 2학년 내신반은요,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정시한다, 나 대학 못 갈 것 같아서 접어 해가지고 빠지는 수요가 있어서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꾸로 그만큼 아이들이 빠지기 때문에 고1 학교별 강좌들이 쫙 모든 학원들이 이야기하겠다고 쫙 펼쳐지잖아요. 이게 2학년 되면 반에 반토막 나버립니다. 그래서
학교별 반 잘 되나 안 되나, 저 학원이 학교별 반이 잘 되나 안 되나를 보려면요. 그 학원에 2학년 반도 있나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 1학년 반만 있고 2학년 반 없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래서 3월달 개강 인원이 많으면 긴장하시고 이 애들 꽉 잡아야 된다. 기회가 없다. 하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적어. 그러면 심기일전 하셔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업하면서 이 작은 인원수라도 다 만족을 시켜가지고 애들 끌어모아야 되겠다 라고 심기일전 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데뷔할 때 인원수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강사가 거기가 위너입니다. 자, 다음에 내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한 교재와 커리큘럼, 그동안 경험도 쌓이고 교재도 신경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들이고 디자인도 좀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준비를 했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100% 맞다고 믿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반응이 별로야. 애들이 안 알아줘.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강사 열심히 했잖아.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제가 그 고3 선생님들, 수능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강사로서 지금 시장에 계시겠죠?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자기 컨텐츠랑 수업에 신경을 써가지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만나서 이런저런 편하게 만나는 선생님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해요. 요새 아이들이 이걸 못 따라온다. 고민이 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면 누가 잘못일까? 선생님이 잘못일까? 애들이 잘못일까? 선생님 그 교재랑 커리큘럼 만들 때 몇 등급 타겟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거의 100% 2등급. 거의 100% 2등급, 3등급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만난 애들이 4등급이야. 그럼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잖아.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애들이랑 안 맞지.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2, 3등급을 만나갖고 1등급을 올리는 거 라고 하는 그 커리큘럼을 많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커리큘럼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 애들을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안 만날 수는 없는데 만나게 됐을 때 또 대형 강의를 하게 되면 인원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 학생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반 안에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학생들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그럼 누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그냥 내가 바꾸는 게 이제 손해가 덜 해요. 덜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준비한 교재와 커리큘럼인데 학생들이 다 좋아해. 준비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했을 때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교재 다 인쇄해놔서 못 바꿔 그러면은 아이들 매주 나눠주는 핸드아웃이라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도 조금 천천히 하던가 조금 자세히 하던가 이런 포인트를 주셔야 되고. 자, 마지막. 작년과 전개 패턴이 비슷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작년과 3월 달에 개강 다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잘했어요. 그럼 내년에 이때쯤 더 올라오겠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매년 봤는데 매년 패턴이 바뀌어. 전개 패턴이.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가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잘 모였어. 작년에 잘 모였어. 작년에 잘 모인 거 보니까 학생들이 소개를 많이 시켜줬어. 내가 작년에 해서 뭘 적중을 했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올해 잘 모였어. 올해 잘 모인 이유가 똑같은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작년에 안 모였고 올해도 안 모였는데 작년에 안 모인 이유랑 올해 안 모인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때쯤이면 애들이 들어왔는데 라고 하는 패턴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찰하셔야 됩니다. 관찰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 관찰하시면 돼요. 첫 수업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학생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잘 따라오고 어떤 걸 잘 못 따라오는지 매년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맞춰서 관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학원 강사의 3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도움이 되시는 거 한두 개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